부사어도 좀 어려우니까 우리 잘 들어봐야 돼요. 할 수 있죠, 여러분? 부사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부사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크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사어들을 나눠볼게요, 쌤이. 그 부사어라고 하는 건 딱 둘로 양분이 되거든요. 부사어는 어떻게 나뉘냐면, 책 가져오셨어요? 오케이. 부사어가 둘로 나뉜다 했죠. 성분 부사어라는 게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문장 부사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일기가 없을걸요? 적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사어를 딱 둘로 나눠본다 라고 하면 그것이 성분 부사어가, 문장 부사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일단 성분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분이란 말이 문장 성분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문장 성분이 뭐냐면 어떤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하는 그 역할, 그게 문장 성분이었죠. 성분 부사어는요, 하나의 성분을 꾸며주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하나의 단어를 꾸며주는 게 성분 부사어예요. 그래서 이 성분 부사어는 한 단어를 꾸며줍니다. 한 단어.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 수식한다고 할 때 부사어는 보통 용언을 꾸며줍니다. 용언 또는 관형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데 어려워요. 지금 하는 말이 어렵잖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요,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어제 얘기한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근데 체언 말고 다른 걸 꾸며주는 것은 부사어다. 우리 문장에서 그 부속 성분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부속 성분은 수식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속 성분 안에 막 4, 5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2개밖에 없어요. 그건 개꿀이죠. 우리 말에서 부속 성분 2가지밖에 없잖아. 관형어랑 부사어가 있었죠. 그러면 모든 말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또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야. 아니면 수식을 안 받거나. 그러면 관형어는 무엇을 꾸민다? 체언을 꾸미는 게 관형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체언 말고 다른 걸 꾸미는 것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거죠. 정리할 수 있겠죠. 체언을 꾸미면 관형어, 체언 말고 다른 걸 꾸미면 부사어.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 그냥 다, 체언 말고 싹 다 꾸며주는 게 이제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그러면 그 부사어가 꾸밀 때 한 단어를 꾸미면 성분 부사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은 문장 전체 수식, 이것이 문장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가 참으로 어려워요. 참으로. 근데 문장 전체를 꾸민다는 말이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은 문장에 대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문장을 수식한다는 것은요, 또 이게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서 어떻게 둘로 나뉘냐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를 이야기할 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민기쌤은 IQ가 낮다, 그런가? 쌤 IQ가 100이더라고요. 100. 그럼 딱 50%예요. 전체 인구의 전체 가운데입니다. 정확히. 100인데, 그러나, 키는 크다. 내세울 게 그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그러나가 앞뒤를 좀 대조되게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 뒤에 있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을 대조의 뜻을 이제 더해주면서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때 붙는 문장 부사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것들은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화자의 심리를 더해주는 게 있어요. 화자의 심리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잘 이해해봐야 돼요. 우리 부사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혹시, 설마, 하마터면, 이런 부사어들이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화자의 심리를 더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앞에다가 과연을 붙여봐요. 과연 너가 100점을 맞을 수 있겠냐? 묻는 순간 내 생각에는 너가 100점을 아마 맞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내 심리를 더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설마라는 말을 해볼까요? 코로나에 걸리겠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한 물음이네요. 근데 거기서 앞에다 설마를 붙이면요. 정은경 본부장이 아니죠. 질병관리청장이 되게 싫어할 만한 말이네요. 설마 코로나에 걸리겠냐라는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설마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더해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문장 부서입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러나 같은 말들, 그 다음에 화자의 심리를 더해주는 설마, 과연, 이런 하마터면 이런 것들. 하마터면이란 말은 다행이다 이런 뜻이겠죠. 다행히라는 것도 문장 부서입니다. 이런 것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한 단어로 수식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뭘까요? 빨리, 높이 이런 것들이 한 단어로 수식해 주겠죠. 그러면 이 부서들끼리의 특징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몰라도 돼요. 말하자면 성분 부서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문장 부서 같은 경우는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1학년은. 그러면 여기서 그 서술어, 관용어 다른 부서를 꾸며주는 것은 여기까지는 아마 성분 부서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은 문장 부서의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차가 빠르게 달린다. 이 빠르게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달린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차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빠른 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빠른 차는 관용어죠. 왜냐하면 빠르는 뒤에 오는 차를 꾸며주니까요. 그게 아니라 차가 빠르게 달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린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달린다가 서술어죠. 또는 용언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달린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성분 부서다. 어쨌든지 간에 체언을 꾸며주는 게 아니죠. 어제 얘기했죠.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관용어다. 관용어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체언을 꾸며주는 게 아니니까 이건 부사어입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게 아니면 다 부사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말의 부수 성분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관용어, 부사어가 끝이니까. 알겠죠? 아주는 무엇을 꾸며주냐면 여기 아주 뒤에 오는 관용어를 꾸며주네요. 근데 여기서 이 세가요 관용어입니다. 이 관용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장 잘 분석해 볼게요.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이 새라는 것은 사람을 꾸며주는 것 같아요. 새 사람. 사람이 이제 새거인 거죠. 새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체언을 꾸며줍니다. 왜 체언을 꾸며줄까요? 이 사람은 명사 같은 놈들인데 명사 같은 놈들은 다 체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관용어입니다. 근데 관용어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관용사, 그 다음에 용언어 간에 관용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체언의 관용격 조사 의가 결합한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새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관용격 조사 결합한 구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다, 새고 새니까 새어서 요거는 용언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얘는 관용사. 우리가 이런 것을 관용사라고 합니다. 관용어 안에 속해 있는 관용사라는 친구네요. 알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관용사를 꾸며줬다라고 해도 되고 관용어를 꾸며줬다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품사는 관용사지만 어쨌든 문장 안에서의 역할은 체언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관용어거든요. 이걸 그 관용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체언 꾸며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관용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부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무척 높이 날고 있었다. 이 무척은 높이를 꾸며주네요. 무척 높이. 높이인데 얼마나 높이? 무척 높이. 부사를 꾸며주죠. 부사 또는 부사어를 꾸며주고 있는 성분 부서. 근데 그 뒤에 보면 모름지기,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모름지기는 어려운 말로 하면 당위의 뜻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당위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아니면 그래야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은 꿈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 나의 확신이라는 그 심리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름지기는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입니다. 근데 부사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체언 만들었던 걸 기억나시죠? 부사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자, 일단 부사어 안에 속할 수 있는 게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어 안에 속할 수 있는 건 어제 우리 체언을 꾸며주는 관용어도 이런 식으로 그 박스 만들었었죠. 부사어도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그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사. 어제 우리도 그 관용어 안에 들어가는 게 관용사였어요. 관용사는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것 자체로 관형어가 되는,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의가 붙은 말도 아닌데 그것 자체로 관형사가 되는, 관형어가 되는 말, 그런 것들을 관형사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부사어 안에는 부사밖에 없었던 겁니다. 맨 처음에는 부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 어제 우리 그 옛날 사람 코스프레를 한번 해봤죠, 민기쌤이. 그것처럼 처음에는 부사 가지고만 그 얘기를 하다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용언을 가지고 부사어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에다가 부사형 어미를 더한 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사형 어미는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해주자면, 너무 높게, 개, 아니면 높도록, 도록 정도가 붙습니다. 높게, 높도록. 자, 세 번째로는요,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은 그 체언에, 마찬가지입니다. 체언에 부사격조사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사격조사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에게, 풀에 물을 주었다, 아니면 민기쌤에게, 아니면 민기쌤께, 높임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으로, 이런 것들이 부사격 조사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사는 보통 그 말 자체가 그 부사형음이 개, 도록이 붙은 말이 아니고 부사격 조사 에게, 개, 으로가 붙은 말이 아닌 게 부사입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우리가 관형사를 만드는 과정과 부사를 만드는 과정은 많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이번 내신에서도 했었어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가 있었거든요. 깨끗이, 기억나시죠? 일찍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근데 관형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란 건 없었거든요. 전미사가 뭔지는 어제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했죠. 전미사가 뭐냐면 그 말이 붙어서 품사가 바뀔 수 있는 말, 그게 전미사라고 했습니다. 관형사 파생 전미사라는 건 없어요. 참 특이해요. 그런데 부사 파생 전미사라는 건 있어요. 부사 파생 전미사는 보통 이입니다. 이.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내신 때 배웠던 건 우가 있네요. 마주. 그 다음에 너무, 넘다 해서 너무, 이런 우. 자, 근데 이 이라는 친구가 참 특이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가라는 주어를 만들게요. 비행기가가 있고, 높이 날았다가 있고, 높게가 있어요. 높이 날았다, 높게 날았다. 자, 날았다는 용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활용이 돼요. 날았다, 날다, 날고 나니까 난다면 활용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서술어, 용언이고 서술어입니다. 얘는 주어네요. 동작의 주체. 높이랑 높게는 둘 다 부사어예요. 왜냐면 뒤에 오는 그 말을 수식해 줬는데 이 말이 체언이 아니거든, 용언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죠. 근데 여러분, 높이는 부사입니다. 부사. 근데 걔는 부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부사랑 부사가 아닌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그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높다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게 한순간에 모이는 순간이에요. 높다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높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얘는 분명 형용사거든요. 왜 형용사냐면요, 어떤 말에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높다 상태나 성질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높다라는 것이. 높이 올라간다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높다, 그 상태죠. 그럼 높다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것 중 하나가 전미사가 붙어야 그때 비로소 품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조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는 없고요. 품사라는 것은 뭐냐? 단어 자체에 원래 달려있었던 꼬리표죠.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얘한테 도장 찍힌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때 가서 막 바뀌는 것은 품사가 아니에요. 그건 문장성무이죠. 여기 가서 주어로 쓰이고, 여기 가서 서술어로 쓰이고, 여기 가서 목적어로 쓰이고, 그런 것들은 품사가 아니라 문장성무이다. 품사는 쉽게 바뀌지 않는, 명사로 태어났으면 전미사가 안 붙는 순간 웬만하면 끝까지 명사입니다. 형용사로 태어났으면 전미사가 안 붙는 순간 웬만하면 끝까지 형용사예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형용사라는 그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기쌤이 여기 가서 선생님이 되고, 저기 가서 고객님이 되고, 다른 데 가서
뭐 아드님이 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뭐 민기라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형용사야. 근데 여기서 이 높이에 나오는 이 이가 뭐냐면요. 이 이는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자, 부사 파생 전미사.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 이번 내신에서 배웠잖아요. 일찍이, 그렇다면 깨끗이 여기서 배웠었죠? 오케이?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부사 파생 전미사 이. 자, 그러면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었다는 것은 전미사가 붙었네요. 요거는 품사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자, 이 높다라는 말은 형용사였는데 품사가 이제 뭘로 바뀌어버렸다? 부사로 바뀌어버렸다. 그럼 여기서 높이는 부사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 성절한 수술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 그런가? 어쨌든 얘는 그 형용사에서 부사가 됐어요. 알겠죠? 근데 높게라는 말에서 이 개가 뭔데요? 이 개는 부사형 어미라는 것입니다. 부사형 어미는요, 어미예요, 어미. 어미가 뭐냐면요, 활용할 때요, 그 뒤에 바뀌는 거죠. 높다, 높고, 높으니까, 뭐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얘는 어미입니다. 근데 진짜 비슷해요. 높이라고 하면은 부사다?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이가 특별한 겁니다. 부사 파생 전미사거든요. 전미사다. 전미사. 높게 나오는 개는 아직 어미입니다. 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데 이 어미는 조금 특별한 어미라서 문장 성분을 바꿔줄 수 있는 어미네요. 부사어로. 그래서 부사형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문장 성분을 바꿔준다고 했지 품사를 바꿔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제 선생님이 의문 안에 좋은 방식이 있고 좋은 위치 있다고 했었어요. 그것처럼 단어는 문장 성분과 품사를 가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는 품사를 가져요. 그리고 그 단어는 문장 성분을 가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품사를 바꾸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문장 성분을 바꿀 수 있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부사형 어미라는 것은 품사는 바꾸지 못하지만 문장 성분은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 높게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 걔는 뭐라고요? 이때 걔는 부사형 어미다. 자, 어미가 붙었으니까 보세요. 여기서 높게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된 겁니다.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된 겁니다. 부사어가 된 거예요. 하지만 품사를 바꾼 것은 다릅니다. 이 높이에선 진짜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부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얘는 부사가 되진 못했어요. 부사 행세를 하고 있는 부사형 어미일 뿐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품사를 각각 물어볼게요. 품사를 물어보면요. 얘는 부사라고 하면 되고 얘는 형용사라고 하면 돼요.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며주는 순간 부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영어에서 highly라고 하잖아요. high 아니면 그냥 high도 부사가 있네요. fly high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 high는 부사죠. 근데 얘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영어랑 다른 점이죠. 우리말은 형용사가 이렇게 부사처럼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말은 문장 성분을 중요시하는 말이지 품사를 중요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장 성분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겠으면 일단 부사어라고 말하면 반은 갑니다. 근데 부사라고 말하면 반 가지 못할 확률이 높은 거죠. 오케이? 자,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달린다 해서 이 빠르게는요. 품사는 뭐냐면요. 형용사입니다. 여전히 형용사예요. 이 친구는 형용사입니다. 신기하죠? 형용사지만 부사어입니다. 할 수 있죠? 매우 푸르다에서 매우는 부사고 부사어. 푸르다는 아주는 부사고 부사어. 부사고 부사어, 부사고 부사어. 가끔 이렇게 형용사고 부사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고 부사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 부사어라는 것을 해볼게요. 우리 주성분이 무슨 뜻이었냐면 주성분은 생략하기 어려운 성분이었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형어랑 부사어가 붙어있는 이 부속 성분은 생략이 쉽습니다. 원래는 생략이 쉬워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부사어가 생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쓰여야 되는 부사가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닮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누구랑 닮았는지를 말해줘야 된단 말이죠. 뭐 엄마랑 닮았다, 뭐 아빠와 닮았다 이런 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사가 꼭 필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부사라고 해요. 필수적 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사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를 생략할 경우 문장이 불완전해집니다.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여기서 이것을 생략해보고 나는 그냥 선물을 주었다 라고만 하면은 문장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서 선물은 애초에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친구에게라는 말이 꼭 필요해. 근데 여기서 친구에게가 부사어인 줄 어떻게 아나요? 자, 친구에게를 분석을 하면은 친구에서 긋고에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친구는 뭐냐면요, 채은입니다. 그렇죠? 채은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에게가 뭐냐면 부사 격조사야. 근데 여기서 부사 격조사인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걸 보세요. 부사 격조사 안에 에, 에게, 깨, 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엄청 많아요. 20가지가 넘어요. 에, 에게, 깨, 으로, 와, 과, 뭐, 랑, 이랑,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격 조사 안에 들어가. 다 못해요. 부사격 조사는 이제 삘로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친구에게에서 이 에게는 부사격 조사다. 그러면 채연의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면 그 말은 부사어가 됩니다. 어제 했잖아요. 채연의 주격 조사가 붙었다. 그러면 주어가 된다.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 그 다음에 복격 조사는 보어, 서술격 조사는 서술어가 된다. 마찬가지로 관형격 조사는 관형어가 되고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사어는 무엇을 꾸며줄까를 생각해보면은 그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따를 꾸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성분 부사어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해보자면 얘는 생략하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친구는 그 필수적 부사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같다, 비슷하다, 닮다, 다르다, 생기다, 다니다. 요거는 부사어가 필요하다. 주다, 여기다, 일컫다, 삼다, 넣다, 두다. 이거는 부사어가 필요하다.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나도 무식합니다. 이걸 외우는 건 굉장히 무식한 짓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풀어보고 틀려보면서 아 이거 필수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이거 외우는데 30도 안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까먹어요. 결국 까먹으니까 이건 외운 게 아닌 게 됩니다. 이거를 외워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틀려보면 돼요. 3학년 전까지 많이 틀려보면서 아 이거 필수적이었구나 젠장. 그때마다 하나씩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같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비슷하다. 무엇과 닮다. 무엇과 다르다. 어디에 생기다. 그 다음에 어디로 다니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무엇으로 여기다, 무엇이라고 일컫다, 무엇으로 삼다, 어디에 두다, 어디에 넣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립성분입니다. 독립성분, 내가 어제 쌤이 헷갈렸던 거. 독립성분 안에 독립어. 그 독립어는 보통 감탄사를 독립어라고 합니다. 감탄사가 독립어구나. 감탄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와, 헉 이런 것들만 감탄사일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는 말도 이제 그 독립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탄사는요, 그냥 우와 이런 것 그리고 대답하는 거,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런 거 감탄사고 누구를 부르는 말도 독립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개념 세우세요. 독립어가 있습니다. 독립어 안에는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감탄사 말고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라는 게 들어갑니다. 혹격조사란 말 처음 들어보죠? 그죠? 처음 들어볼 거예요. 혹격조사가 뭐냐면요. 아, 야, 이어, 시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누구를 부를 때 쓰는 말 있잖아요. 친구를 야라고만 부른다고요? 그러면 그때 야는 감탄사거든요. 근데 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민기야라고 한다면 그때 민기야는 민기가 채연이거든요. 명사일 거 아니에요. 뭐 따지자면 고유 명사겠죠. 명사에 붙은 야, 민기야가 붙어서 민기를 부르는 말이 됐잖아요. 그럴 때 독립어라고 합니다. 그때 야를 혹격조사라고 하고요. 근데 높은 사람한테는 민기여, 민기시여, 여 같은 말은 보통 게임에서만 본 것 같은데요. 소환사여, 막 이러면서 뭐뭐시여, 하느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네요. 그렇게 안 부르나요? 부처는 부처시여라고
그런 적이 있나? 부처시오. 아, 옛날 말은 부처하라고 했군요. 어쨌든 그것도 혹격조사가 붙네요. 부처한테는. 이런 식으로 감탄사 또는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 이것을 독립어라고 합니다. 감탄사 안에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대답하는 말도 감탄사가 됩니다. 네, 아니요, 이런 말도 이제 감탄사 안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렇구나.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이것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뒤에서 실전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연습 훈련은 쌤이랑 같이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예시를 보면요, 이 밑줄진 단어가 수식하는 그 단어를 적고 그 다음에 그 품사를 적고 문장 성분을 적어버리는 겁니다. 이 문장 성분은 이 밑줄친 놈의 문장 성분을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기가 밥을 잘 먹는다가 있네요. 밥을 잘 먹는다 해서 여러분 봐봐, 잘 보이지? 이 자리 뭘 꾸며주냐면 수식하는 단어는 먹는다를 꾸며주잖아요. 노가다 해보는 게 좋아요. 먹는다를 꾸며주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먹는다의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활용이 가능하니까 용언이거든요. 먹는다의 품사는 용언이야. 용언. 그러면 거기서 용언을 꾸며줬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면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잘 같은 경우는 잘의 품사도 한번 우리가 같이 써봅시다. 잘의 품사는 부사예요. 왜 부사냐? 부사어라고 하는 순간 세 가지 중 하나죠. 부사거나 아니면 용언의 부사형 어미 개, 도록 붙었거나 아니면 부사격 조사, 체언의 부사격 조사, 에게, 깨, 의록, 와, 과, 하고, 이랑 이런 것들이 붙었거나.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사 그 자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헌 가방을 바꿨다 해서 이 헌은 관형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외우는 게 좋아요. 그냥 세 헌 정도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헌이 옛날에는 관형사가 아니었는데 그냥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이 헌은 세 헌 이런 거 관형사다. 관형사 뒤에 오는 가방을 꾸며줍니다. 체언을 꾸며주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의 품사는 관형사입니다. 관형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난 지금 품사를 얘기하고 있잖아. 얘 품사는 관형사고 그 다음에 수식하는 단어는 뭐가 되냐면 수식하는 단어는 뒤에 오는 가방을 꾸며주죠. 가방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얘의 문장성분 당연히 관형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나의 친구는 착하다. 여기서 나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생각해 봅시다. 나가 이제 체언이에요. 체언 중에서 대명사라고 하고요. 어제 나, 너, 저 이거 보여줬죠. 그러면 나의라는 말에서 의는 뭐냐면 관형격조사입니다. 관형격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돼요. 그럼 나의는 무엇을 꾸며주면 뒤에 오는 친구를 꾸며주네요. 이거는 체언 플러스 관형격조사 구성이죠. 관조라고 쓸게요. 체언 플러스 관형격조사 구성이고 그 다음에 수식하는 단어는 뒤에 오는 친구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문장 선물은 당연히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쁜 꽃이 피었다 해서 예쁘는 예쁘다 해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쁘다는 예쁘다는 품사가 뭘까? 형용사 아니겠어요? 꽃이 예쁘다. 형용사겠죠? 형용사.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예쁘는요, 어떤 구성일까? 자, 쌤이 왼쪽에다 써볼게요. 예쁜의 구성은 예쁘다가 원래 형용사였단 말이야. 근데 이 다가 뭐냐면 어미예요. 그래서 이 어미를 떼어내버릴까? 뗐어요. 알겠죠? 선생님 여기 다가 있습니다. 다를 뗐어요. 갖다 버리고 거기다가 니은을 붙여볼게요. 예쁜 니은. 이상하네? 그러면 여기 니은을 좀 앞으로 해볼까? 예쁜 니은. 여기다가 예쁜이라고 썼어. 여러분 여기서 니은은요, 어미입니다. 다 대신에 붙는 어미인 거예요. 다도 어미잖아요. 그쵸? 다 대신에 니은을 붙였다니까? 그럼 예쁜이 되는 거예요. 예쁘다 해서. 근데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못하죠. 그죠?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건 전미사뿐입니다. 전미사. 그러니까 여기서 예쁘는요, 품사는 바뀌지 못하고 문장 성분만 바뀌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예쁜의 품사는 형용사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아직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근데 수식하는 단어를 봤더니 꽃이라는 체언을 수식했네요. 자, 이렇게 체언을 수식했으니까 얘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잖아.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선생님은 그냥 관어라고 쓸게요.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르게를 잘 보면 바르다에서 온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바르다에서 왔으니까 이 개는 아까 저기 있었던 거 부사형 어미입니다. 개 도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는 부사형 어미니까 어미입니다. 부사 파생 전미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얘는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에 4번이랑 5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4번이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듯이 5번도 형용사인 바르다의 어간 바르의 관형 뒤에 관어 대신에 얘는 부사형 어미가 되겠죠. 부사형 어미가 붙은 것이 끝입니다. 이렇게 우리말은 어미가 붙음으로써 문장 성분이 바뀌기도 하네요. 그런데 어미가 붙음으로써 품사가 바뀌는 경우는 아닌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형용사가 무엇을 꾸며주는가를 생각해봤더니 부사어로서 뒤에 오는 살아야지라는 말을 꾸며주네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꾸며주니까 이 살아야지는 뭐냐면 용언이거든요. 위에서 다 넘어갔네? 체연을 꾸며주니까 관이고 용언을 꾸며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부사어가 되겠죠. 아시겠죠? 부사어가 된다는 점. 여름이 되니까 분필이 습기를 먹어가지고 분필이 습기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잘 부러지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2번을 보죠. 다음과 같이 부사어를 모두 찾아서 밑줄을 긋고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를 쳐보자. 자, 그러면 일단 부사어를 모두 찾아봅시다. 개노가다네요. 자, 큰아버지나 할아버지와 진짜 닮았다. 부사어죠. 이게 부사어인 이유는 뭐냐면 와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중에서 부사어를 만들어준 조사가 부사격 조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와가 부사격 조사야, 얘들아. 근데 이게 할아버지와가 부사어인데요. 또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을까? 진짜도 부사어예요. 근데 이 부사어 두 개 중에서 꼭 필요한 부사어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할아버지와가 꼭 필요한 부사어네요. 왜냐하면 진짜는 빼도 돼. 근데 큰아버지는 닮았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할아버지와 닮았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 필수적 부사어는 할아버지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진짜는 필수적 부사어는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많이 주었다 해서 일단 이 많이도 부사어입니다. 자, 이게 부사어인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많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어서 진짜 부사가 됐어요.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은 말은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는 부사어가 됩니다. 뒤에 오는 주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네요. 여기서 또 영희에게도 부사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언인데요. 뒤에 부사격 조사에게가 붙으면서 부사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꼭 필요한 부사어인 필수적 부사어는 영희에게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많이 주었다 해서 철수가 선물을 많이 주었다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줬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된답니다.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위에 있는 문장을 이제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길가에서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자, 만나다. 어디에서 만나다가 필요합니다. 자, 알아두세요. 만나다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다입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빠르게 해보면 길가에서가 여러분 부사어예요. 왜냐하면 길가가 체언이거든요.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에게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건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필수적 부사어가 되고 오랜만에는 참 특이한데 오랜만에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게 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이 아닙니다. 오랜만에는 뭐 스포하자면 오랫 시옷에 만이 붙고 그 다음에 애가 붙은 건데요. 이때 많은 보조사고 애는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이 구성이 나중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옷이 니은으로 바뀌게 돼요. 그 과정이 있는데 2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오랜만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길가에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필수적 부사는 길가에서. 몸이 아픈 내 동생은 병원에 자주 다닌다. 자, 어디에 다닌다가 있죠. 여기서 부사어는 두 개가 있는데요. 병원에와 자주가 있어요.
병원에랑 자주 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병원에만, 필수적 부사가 되겠죠. 자, 3번. 다음을 참고해서 주어진 문장의 문장 성분을 순서대로 적어보자. 이제는 막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연극도 보았다. 자, 여기서 도 보세요. 도가 보조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2학년쯤 되면 보조사를 외우게 해요. 은는 도만 부터까지 바퀴조차 맞아. 이거 외우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1학년이라 이제 보조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뭐지 싶으면 보조사거든요. 근데 이 보조사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연극을 보았다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을이 뭔데? 을은 목적격 조사입니다. 야, 이거 바꿀 수 있다 했잖아, 얘들아. 목적격 조사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야. 알겠죠? 연극만 보았다. 그래도 목적어야. 연극은 보았다. 그래도 목적어야. 그러면 여기서 그는 연극을 보았다. 여기서 이거는 주어, 목적어, 보았다는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죠? 태우가 이쪽으로 얼른 오렴. 자, 태우가는요, 태욱. 여기서 체언에 혹격조사가 붙은 거야. 혹격조사, 아야, 이어, 시어. 자, 혹격조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 감탄사는 우와! 이런 거랑 부르고 대답하는 말, 대답하는 말. 뭐, 네, 아니요, 이런 게 감탄사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그냥 독립어가 됩니다. 독립어, 이쪽, 체언에 으로, 부사격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어, 얼른, 부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사어, 오려면 서술어가 되겠죠. 귀여운이 뒤에 오는 강아지를 꾸며주는데요. 근데 이 귀여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귀여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형용사 중에 귀엽다라는 형용사가 있었겠죠, 이 세상에. 귀엽다라는 형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엽다에서 귀엽에 우리 관형사형 어미가 4개가 있었거든요. 은, 을, 는, 던이 있었죠. 이 관형사형 어미 중에서 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은을 써보니까 무슨 복잡한 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귀여운으로 바뀝니다. 이 복잡한 현상은 중학교 때 한번 배운 적이 있는 불규칙 활용이라는 건데요. 불규칙 활용, 복잡한 현상입니다. 시옷 불규칙,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여 불규칙, 러 불규칙, 히읗 불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8가지 불규칙 현상이 우리말에 있는데, 그거는 아직 배울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복잡한 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여운은요, 알아두세요. 귀여운은 형용사인데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귀여운은 품사는 형용사, 문장 성분은 관형어. 왜? 뒤에 오는 강아지라는 체언을 결국 꾸며줬거든요. 꾸며줬죠? 꾸며줬는데 강아지라는 체언을 꾸며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귀여운은 관형어. 강아지가 주어겠네요. 잽싸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잽싸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걔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잽싸기는 부사어입니다. 품사는 형용사예요. 문장 성분이 부사어인 것입니다. 알겠죠? 얘는 부사어. 달린다는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는 관형사입니다. 어제 우리 관형사 배울 때 세헌 모든 온갖 해가지고 한, 두, 첫 이런 것이 있었죠. 여기서 그는 관형사예요. 어쨌든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아이는 주어, 정말 부사어, 예쁘게 부사어, 생겼다, 서술어. 예쁘게도 품사는 형용사겠죠. 근데 문장 성분만 부사어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감탄사니까 독립어. 그저니까 관형사고 관형어. 자, 책은 주어. 교과서와 상당히 다르네. 다르다 서술어. 상당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상당은 명사입니다. 근데 상당에다가 히라는 부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거예요. 이번에 히 배웠었나? 히라는 부사 파생 접미사가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부사어가 됐어요. 부사고요. 부사어입니다. 교과서와는 뭐냐면 체언에 부사격 조사 와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 구성이고요. 얘 문장 성분은 부사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행히 문장 부사어네요. 다행이라는 명사. 다행은 명사예요. 명사에 부사 파생접미사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입니다. 문장 부사어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줍니다. 다행히 버스에서 체언에 부사격 조사에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 다친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네요. 그런데 이 다치는 뭐냐면 다치다. 동사입니다. 정말 특이하게 동사가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현상. 신기하죠?
영어에서는 동사가 체온을 꾸며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과거 분사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일단 과거 분사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식으로 만들어도, ing를 다 동명사라고 하나? 뭐 ing 붙이거나 아니면 ed 붙이거나 해가지고 그 영어에서도 동사가 꾸며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닫히는 품사 자체는 동사지만, 하지만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됩니다. 왜 관형어가 되냐? 결국 뒤에 오는 체온을 꾸며주거든요. 사람은 없었다 해서 이거는 뭐 되다 아니다도 아니고 서술어 앞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 대답하는 말이니까 감탄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독립어입니다. 독립어, 저는 주어, 훌륭하는 관형어입니다. 왜? 훌륭하다라는 그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그 훌륭하다에서 다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니은을 넣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니은이 뭔데? 는, 던, 관형사형어미였죠. 용언 어간에 붙어서 관형사형어미. 그것이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 현상. 그러면 이 훌륭한 뒤에 오는 과학자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됐네요. 자, 그럼 관형어가 됐고,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낚시네요. 되겠습니다는 되다 아니다네요. 이거 잘 기억 안 났죠? 되다 아니다부터 앞에 붙어 있는 이 가가 붙은 말은 뭐죠? 보어였다. 근데 쌤이 이것까지 알려줬죠? 되다 아니다 앞에 붙었는데 으로가 붙은 말은 부사어다.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는 주어, 보어, 서술어. 하지만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유는 그 으로가 부사격 조사기 때문. 보어가 되는 것은 조건이 하나뿐이지 않았습니다. 두 개였습니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있을 것, 그 다음에 이 가가 붙어 있을 것. 이거는 이 가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보어라고 인정이 되고요. 되겠습니다. 서술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1, 2, 3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문장의 문장 성분을 아래의 질문에 따라서 나누어 보자. 자, 문장이 성립하는데 꼭 필요한 건가? 꼭 필요한가를 따져보면 여기서 문장이 성립하는데 꼭 필요하면 이거 그 주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성분이니까 그렇다면 주성분, 그렇지 않다면 부속성분, 그다음 또 동의성분이 되겠죠. 동의성분에 먼저 들어가는 게 와가 보이네요. 알겠죠? 그러면 부속성분 안에 들어가는 거 두 가지였잖아, 얘들아. 두 가지였는데 관형어랑 부사어가 있었죠. 관형어는 체온을 꾸며주는 성분, 그 다음에 그 부사어는 체온 말고 다른 걸 꾸며주는 성분. 세파라는 체온을 꾸며줍니다. 정말은 용언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관형어인 세파란도 문장이 성립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네요. 그리고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정말도 문장이 성립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그렇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주성분이니까 주, 목, 보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어 없고요.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아름답다. 주어 서술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에 하늘이와 아름답다만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5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어절로 나누고, 어절이 뭐냐면 띄어쓰기 돼 있는 것을 어절이라고 해요. 띄어쓰기 돼 있을 때 몇 어절 몇 어절 아시죠? 음절 어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절로 나누고 각 부분의 문장 성분을 적어보자. 자, 민기가 새 친구를 만났다 해서 민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노가다가 심하네요. 그냥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이거 다 쓰면 쌤이 오늘 그 팔에 알맹일 것 같네요. 민기가 새 친구를 만났다 해서 주어, 보이죠?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죠? 주어. 새면은 관형사입니다, 여러분. 새가 관형사로 뒤에 있는 친구라는 체언을 꾸며주네요.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고 관형어네요. 문장 성분을 적으라 했으니까 주어, 관형어, 목적어. 이게 목적어인 이유는 을을이 붙었기 때문이죠. 목적어, 만났다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집 가서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 철수가 벌써 교수님이 되었다 해서 자 이거 보세요. 되다 아니다가 보이네요. 되다 아니다가 보이니까 이 되었다는 물론 서술어겠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교수님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가가 붙은 말은 보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교수님이는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벌써 교수님이 되었다 해서 이거는 주어 부사어. 벌써는 부사예요. 근데 부사는 품사잖아요. 품사가 부사라는 거고 문장 성분은 부사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부사어, 그 다음에 보어, 서술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나 겨울이 성큼 다가왔구나 해서 어머나가 전혀 필요 없는 단어 같은데 감탄사라고 하겠죠. 우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독립어, 어머나는 독립어, 겨울이는 이제 주어가 되겠죠. 주어, 성큼은 부사어,
그 다음에 다가왔구나는 서술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 성분만 분석할 수 있어도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2학년 2학기 정도는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2학년 2학기생들도 보통 문장 성분 분석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가서도 관형어를 두고 관형사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예쁜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형용사의 관형어인 거. 그거 보고 관형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분석할 수 있으면 이미 월클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거는, 와, 진짜네요, 이거는. 자, 이거는 다음 문장 성분이 어떤 품사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해보자. 자, 그러면 영희는 친한 친구와 만났다. 이거 한번 진심으로 분석해보죠. 자, 영희는입니다. 영희 플러스 는이죠. 한번 이건 진심을 다해봅시다. 이제 쉴 거니까. 알겠죠? 자, 영희는이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는이 뭐냐면요. 조사예요. 조사. 자, 뭐 여기 명사라고 썼으니까 오른쪽도 명사라고 써보면 이건 조사입니다. 근데 그 조사 중에서 선생님은 이것이 어떤 조사인지까지도 알려줬죠. 은는요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는 거예요. 근데 영희 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주어가 된다고 했었죠. 친한. 여러분 친한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친하다 있죠. 친하다에 니은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친하다잖아요. 원래 친하다. 나는 누구와 친하다. 누구와 친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친하다는 동사입니다. 신기하죠? 동사라니. 친한 친구. 근데 왜냐면 친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됩니다. 동사. 네. 그 닮다 같은 경우도 참 형용사 같은데 동사예요. 나는 엄마와 닮았다. 닮았다는 상태 아닌가요? 근데 동사입니다. 친하다 동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어간 명사 어간에 명사래. 용은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은 겁니다. 은을 는던. 자, 그 다음에 친구와를 보죠. 친구와를 보면은 이 친구와는 물론 친구 플러스 와네요. 근데 여기서 와는 뭐냐면요. 부사격조사입니다. 부사격조사 에게 깨으로 와, 과, 하고, 이랑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와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명사 플러스 조사 구성이네요. 이렇게 격조사가 붙어가지고 이 체언을 어떤 문장 성분을 부여하는 거 우리 많이 보고 있죠? 만났다는 뭐 쓸 것도 없네요. 만났다는 분석해보자라고 하는데 용어는 기본형으로 쓰라고 하니까 만나. 기본형으로 쓰라고 했는데 니은 썼네? 만나다라고만 써줍시다. 그러면 얘는 그 상태로 만나다 동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만나다는 동사입니다. 영희야, 철수가 벌써 졸업한대. 이거는 말로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야가 진짜 익숙해지기 어렵거든요. 야, 이어, 시어. 우리가 이런 것을 호격조사라고 합니다. 이번엔 처음 보는 거니까 어색해요, 여러분. 야, 이어, 시어. 부르는 말 호격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는 말 호격조사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왜 감탄사가 아닐까? 감탄사는 하나의 품사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품사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영희 있잖아요. 이거 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감탄사라고 말하면 안 되지. 명사잖아. 감탄사는 하나의 품사잖아. 근데 품사가 바뀌려면 전미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야는 전미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감탄사가 될 수 없는 거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얘는 명사다. 얘는 감탄사가 아니다. 뭐든지 다 대충 쓸모없어 보이면 감탄사라고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감탄사가 아니라 독립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제는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어라고 말하라고 했죠. 감탄사. 근데 영희야는 영희 플러스 야예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조사 구성이죠. 왜? 호격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조사 구성이다. 철수가 졸업한데 주격조사 보이네요. 철수가는 철수 플러스 가네요. 철수 플러스 가인데 여기서 이 가는 주격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명사 플러스 조사 구성이겠네요. 그죠? 앞으로 이것이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야겠다. 이거 다 쓰려고 하니까 죽겠네요.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손 아파. 벌써는 부사입니다. 벌써 여기다 벌써 쓰면 되고 벌써는 부사예요. 부사. 그 다음에 졸업한 데는 졸업하다에서 왔죠. 졸업하다에서 왔으니까 얘는 용언,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철수 늠름한 군인이 되었다. 이거 딱 봐도 보어 얘기하는 거 같죠? 철수도, 철수 플러스 도입니다. 명사 플러스 조사예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됩니다. 왜 주어가 될까? 보가 붙었어요. 도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직접적으로 주어임을 나타내지 않죠. 그래서 주격조사 넣어봅시다. 철수 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철수 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주어입니다. 철수 플러스 도, 명사 플러스 조사. 늠름함, 늠름하다에서 왔을 것 같아요. 늠름하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어간에 니은이 붙어가지고 관형어를 만들어준 거예요. 헷갈리죠? 형용사는 품사예요. 관형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것을 파악할 때는 형용사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관형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관형어임을 먼저 알고 나서 관형어 안에 들어가는 게 해봤자 기껏 해봤자 세 가지니까 그 중에서 관형사인지 아니면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어미 붙은 것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체언에 관형격조사 붙은 것인지 파악해보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인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어미 붙는 거 있죠? 근데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해봤자 동사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거꾸로 오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늠름하 플러스 니인데 여기서 하가 관형사형어미 은, 을, 는, 던입니다. 일부러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군인이 되었다 해서 이 되었다는 되다 아니다 서술어네요. 근데 여기서 군인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가 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보어가 됩니다. 얘는 그 명사 플러스 조사 구성이네요. 군인이도. 여러분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늠름한 군인이 될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 군인이 되면 기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쌤도 기분 좋았습니다. 네. 한번 되어보아. 잡숴봐.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거 있는데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지금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 자릿수는 그때그때 당해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근데 이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풀어보면 좋은데 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라는 게 있어. 말만 들어봐. 서술어 자릿수 하나라는 것은 주어만 있으면 된다. 하나. 두 개라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우긴 하거든요. 두 개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또는 주어, 부사어 이렇게 있으면 된다. 세 개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다 필요하다.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딱 봐도 다음 주가 숙제죠. 몇 문제 안 돼요. 개꿀. 해봤자 15 이거 왜 5번이라고 돼 있어? 왜 5번이라고 돼? 05번이 아니라 이제 15번인데 이거 15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가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문법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